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그동안 34회 시험을 위해서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오늘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문제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누구나 80점은 받을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어요. 지적 같은 경우에는 1장은 우리가 토지의 등록이죠. 그죠? 2장은 지적 공부죠. 1장, 2장에서 각각 두 문제씩 출제를 했고 3장은 토지 이동이고 4장은 지적 청량이죠. 3장, 4장에서 네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장 지적 파트의 문제가 줄어들고 4장 지적 청량 파트의 문제가 늘어난 특징이 있어요. 등기는 1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총칙이죠. 그죠? 2장은 등기 설비인데 1장, 2장에서는 각 한 문제씩 출제를 했고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죠. 그죠? 여기서 6문제를 출제를 했고 4장 권리의 등기에서 3문제, 5장 여러 가지 등기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4장, 5장의 문제는 줄어들고 3장 등기 절차 총론의 문제가 늘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중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80점을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그죠? 여기서 1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적 청량의 절차인데 지적 청량의 절차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지적 청량 수행 우리가 할 때 계획서를 여기서 묻고 있거든.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여기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계획서 있죠. 그죠? 이거는 여기서 누구에게 다음 날까지 여기 나와 있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다시 정리를 하면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래서 1번은 편안하게 정답이 1번이었어요.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본다면은 2번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접하고는 약간 생소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랄 때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답은 5번이죠. 그죠? 이 5번은 지적 재료사 사업이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과거 우리나라의 도면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산화하는 작업이 지적재료사 사업이고 이 지적재료사 사업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료사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가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1번은 여기서 핵심은 운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잡종지, 광천지가 아니죠. 그죠? 그럼 1번은 틀렸어요. 2번에 보면은 교회의 사찰 향교죠. 이게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이 말이죠. 종교용지죠. 교회의 사찰, 향교는 유교죠. 유교,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3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가 아니라 하천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문구에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죠.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국어가 되죠. 그럼 여기는 국어가 아니라 하천이죠. 그죠? 4번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오네요. 그죠?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공장 안에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장 안에 있는 체육시설 공장용지죠.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공장용지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이게 핵심이죠. 그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이죠. 공원. 체육용지가 아니고 공원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여기서는 면적을 측정하는 문제인데 일단 600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이때 0.055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요 앞자리가 4죠. 4는 짝수죠. 그죠? 그럼 뒤에 거를 버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145.4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보면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지금까지 우리 출제 경향은 항상 물을 때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묻고 있죠. 그죠? 자, 기억 오죠. 그죠? 왜?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하죠. 오가 되죠. 그죠? 니은의 소유자는 틀렸죠. 그죠? 이 소유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틀렸죠. 디귿 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디귿 소재 지번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한다 옵니다. 자, 리얼의 고유번호 오죠. 이 고유번호는 자, 필지별 장번호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대리군 등록부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면의 번호 X죠. 그죠? 이 도면의 번호는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뒷글 리얼.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도 수업을 할 때도 엄청 많이 다루는 문제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 시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도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모의고사 시험에 누누이 출제가 된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여기서는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그죠? 지적 삼각 보조점이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그런데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지적 소관청이죠.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으로 떨어졌어요.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다루어 봤거든. 누구나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마 부담스러웠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법에다가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정 공고할 때 소재,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력도 축적.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죠? 공고사항은 4개로 법에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갔겠네요. 이 9번을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이러는데, 자, 기억의 핵심은 간사죠. 그죠? 간사. 그러면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르근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르근무 담당 국장이 임명한다. 이게 틀렸죠. 그죠?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요. 두 번째. 중앙지정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거죠. 우리는 과반수. 자, 그 다음에 중앙지리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문맥 자체가 아주 예쁘죠. 그죠? 오죠. 그죠? 자, 그럼 리얼해 보니까 이 7일이 틀렸죠. 7일이 아니라 5일이죠.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가지가 있죠. 그죠? 중앙지리위원회, 지방지리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옳은 것으로 물었으니까 니은 뒷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보니까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과거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던 지문입니다. 지문인데 이런 거는 감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도 있잖아요.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지력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서 되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된 사항을 지력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여기서 보면 확정 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정 공고된 축척 변경의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청량을 해야 되고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하죠. 그럼 경계 면적이 변했을 때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게 지번별 조서죠. 그죠? 그러면 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여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답은 바로 1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지적 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죠. 그죠? 7개. 여기에 소재, 그 다음에 지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이죠.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럼 여기 이제 6번이라면은 우리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이걸 등록을 하고, 일곱 번째 경계점 좌표죠. 그죠? 좌표. 그래서 이 일곱 개가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지적 도면의 번호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파트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지적은 엄청 쉽고 등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기와 지적은 3대 1입니다. 등기가 3이라면 지적이 1이에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지적이 조금 어려워요. 그 어려웠다는 것은 생소한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접한 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이 등기는 비교적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 가보죠. 틀린 겁니다. 그죠? 정지 조건이 붙은 유정을 위한 소유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유정은 유언장이죠. 그죠?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저 친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고 합격하지 않으면 양론으로 보내라. 그럼 어떤 그 조건을 갖췄다는 서면은 당연히 첨부해야 되죠. 그죠? 이번에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X죠. 그죠? 우리가 등기 신청의 적격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이죠. 그게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등기 신청의 적격자를 묻지를 않더라고요. 등기 신청의 부적격자, 그게 태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읍면 동리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럼 학교 명의로 등기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을 하는 겁니다. 학교 명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바로 2번이죠. 그죠? 3번에는 쌍방대리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행위를 금지를 하지만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죠. 그죠? 그럼 이 4번에는 이게 키잖아요. 그죠? 명의자가 누구냐? 종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종중이고, 등기 신청인은 종중의 대표자이지만 명의자는 종중이 명의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는,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한다. 말 그대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풀다가 등기법으로 넘어가면서 긴장을 했을 텐데 13번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14번 문제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은 되죠. 우리가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로 하죠. 그죠? 지상권과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 하죠. 등기 되죠. 그죠?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죠. 그죠?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죠.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죠.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등기할 수 없는 거를 물었으니까 기억 뒷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저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압류가 나와 있죠. 그럼 앞에 소유권의 가압류냐, 저당권의 가압류냐. 여러분들 소유권 외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반드시 앞에다가 전세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압류를 써야 됩니다.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갑구가 되죠. 소유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을구죠. 구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접수번호.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5죠. 그죠? 자, 이번에 2번 저당권에 설정된 거 1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배당에서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거든. 그럼 요 2번은 1번을 따라가죠. 따라서 2번보다 우선한다 이러니까 5가 되죠. 그죠? 3번에 위조된 건저당권 해지 정세 1번 그러니까 말소된 후. 자, 1번이 말소가 됐어요. 2번 권에서는 된 거 말소된 1번이 회복할 때 2번 건저당권이 우선한다. X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죠. 그죠? 그러면 1번이 회복하니까 2번보다 1번이 앞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2번이 우선한다가 아니라 1번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 회복했으니까 2번보다도 앞서게 되는 거죠. 자, 4번에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겐 본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에 우선한다.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자 이런데 가등기 순위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하고 난 다음에 3번에 저당권이 여기 다 3번에 소유권이 들어왔다.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을이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3번보다도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요 3번 소유권보다도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5번에는 이게 핵심이죠. 그죠? 집합건물 착공 전에 이럴 때 나대지에 대한 건전한권이 된 경우 그 건전한권의 집합금은 대지권 등기에 우선한다. 전에 이루어진 등기니까 당연히 우선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등기 신청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토지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오죠. 역으로 말하면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죠. 그럼 여기서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이 부동산 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가 되네요. 그죠? 두 번째, 매매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죠. 그죠? 여기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죠. 이때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자,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가느냐 권리자가 올라가느냐 권리자가 올라가잖아요. 의무자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둘 다 제출해.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죠.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을 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자, 디귿의 핵심이 이거죠. 그죠? 공정정서 상속재산 분할에 비해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전부
해야 되죠. 그러나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러면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왔다면 이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 이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리얼에 여러분들 여기서 누누이 제가 강조했을 때 결론은 이거죠. 판결서죠. 그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럴 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안 해도 된다가 틀렸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취득자의 점을 첨부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검인도 받아야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첨부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죠? 그러면 리얼은 안 해도 된다니까 틀렸네요.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기억, 니은, 뒷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용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여기 보니까 지상권 등기를 할 때 범위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틀렸죠. 그죠?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 범위는 필요적 기재가 되죠. 그럼 1번 틀렸어요. 2번에 지역권의 등기, 성역지 등기를 이제 목적 범위를 하고 요역지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않는다가 틀렸죠.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두 번을 하는 거야. 두 번.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고. 그럼 요 성역지에는 공동신청으로 하고 요역지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죠. 그러면 성역지에는 목적, 범위,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목적, 범위, 성역지를 표시하고 교차 표시를 해준다.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틀렸어요. 3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설정을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전세권 설정단에서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전세를 주려면 앞에 전세는 말소를 하고 줘야지 말소하지 않고는 줄 수 없죠. 그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번에 두 개의 목적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목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저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고 매매 목록이 있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목록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그럼 여기서 2개 이상일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라니까 오가 되잖아요. 왜? 5개 이상일 때 작성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5번에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분 내용을 하는 채권 전세 경우 임차를 할 때 차임 및 임차 보증금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죠? 차임은 필요적 기재죠. 그죠? 보증금은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네요. 자, 이 문제는 엄청 쉬워요. 건전하면 틀린 걸 할 때 채무자 이렇게 나오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바로 틀렸네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할 때 건저당권자, 이게 뭐 저당권이든 건저당권이든 채무자가 있죠. 핵심은 이거죠. 그죠? 저당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자는 성명, 주소죠. 그죠?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거는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권리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채무자도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당권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이러면 답이 바로 틀린 겁니다.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는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오죠. 그죠? 자, 그러면서 채권자 외국 통화일 때는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최고위로 기록한다. 그러면 1달러가 만약에 1,200원이다. 그러면 1,200원을 기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순위 건전하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4번을 읽을 때 권리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감액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좋아지는 거죠. 그죠?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부동생이죠. 건전한권 설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할 수 없다. 그럼 건전한 거는 말소죠. 그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 여러분들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법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주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등기는 원칙은 항상 공동신청이죠. 그죠? 자, 4번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 촉탁의 등기는 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죠. 그럼 처분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어. 각하여야 한다. 5가 되네요. 그죠? 자, 5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본등기 등기는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X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냐? 말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등기는 약혼이라고 그랬어요. 본등기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혼했어. 그럼 약혼 사진 불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누누이 강조했죠. 불 지르면 안 돼요. 즉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9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20번도 엄청 쉬워요. 자, 여기서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딱 정리할 때 등기 실행을 묻는지 각하 결정을 묻는지죠. 그죠?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자, 이번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죠?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한다. X죠. 그죠?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하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에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자, 새로운 사실, 요게 새로운 사실, 새로운 근거를 갖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의신청은 처분 우리가 결정을 해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다음에
등기간이 처분이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은 수리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1번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명시하고 있죠. 그 중에 2번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위조한 개명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 각하 사유에 보면 항상 우리가 예를 들 때 이런 거를 냈어요. 위조된 서류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말소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거는 구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2호가 아닙니다. 2호는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 대상. 그러면 보세요. 하천의 지상권은 안 되죠. 우리 하천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특약사항은 맺을 수 없죠. 자, 지분의 소유권 모르는 게 안 되죠.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10개 중에 1개가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니은, 뒷글, 리얼 4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기억을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억은 여러분들 위조된 서류는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2호가 아니에요. 9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 등기할 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럼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죠. 그죠?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대리권의 뜻의 등기가 있는 토지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오죠. 여러분들 저당권 우리 토지만 저당권 할 수 없다. 건물만 저당권 할 수 없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강조 많이 했어요. 자, 3번에 대지권에 변경할 때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공시법 수업을 할 때 대위 신청이 나올 때는 있잖아요. 집합 건물이 나오면은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골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갑골구는 개인 거거든. 개인은 개인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제부는 전체 거거든. 전체인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혼자 가서 하는 겁니다. 또한 표제부의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한다. 이 표시가 핵심이죠. 이걸 만약에 권리라고 하면 틀리죠. 그죠? 표시라고 하면 오죠. 자, 5번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물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그 공용물의 제자 소유권 이전 등기 X네요. 그죠? 자,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전유 부분으로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가 X네요. 그죠?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이네요. 틀린 겁니다.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죠. 포괄 유증이 186이 적용이 되느냐 187이 적용이 되느냐 187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포괄 유증이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전전양도 등의 최후의 양소인이 소유권 모르는 길 한 때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니까 유효죠. 이게
모두 생략 등기죠. 그죠? 모두 생략 등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어서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을은 또 병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면 만약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렸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유효. 이 그림상의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 다음에 3번도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미등기 토지의 군수의 확인을 보는 신청을 했다 X.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러면 답은 바로 3번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4번에 여기서 특정 유정이죠.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묶으면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되고 특정 유정은 186조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라.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름 맞는 자는 직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라 등기를 해당 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그죠? 공유는 이전 등기를 하고 합유는 이전 등기가 아니고 변경, 합유명인 변경, 공유는 이전, 합유는 변경.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것 일어났죠.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그 밖에 부의 조합으로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바로 1번의 답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기필 정보의 비밀번호는 50개죠. 50개. 그럼 답은 바로 1번입니다.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 본인이 수령된 경우 등기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본인에게 통지한다. 여러분들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에게 통지를 하는데 결론은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에게 주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주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럼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틀렸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성소환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무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면 틀렸죠. 그죠?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다면 등기필 정보를 대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X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되어 있을 거예요. 성소환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그죠? 않죠. 틀렸어요. 5번에 등기명의 포괄 승계인은 등기필 실효신고할 없다. 이건 포괄 승계인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승계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등기는 비교적 많이 쉬웠어요. 지적은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세 문제가 약간 부담스러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생소했다 하더라도 그 세 개를 틀렸다 하더라도 합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 많이 하셨을 걸로 사례됩니다. 오늘 저도 집에 돌아가면은 합격 보장반이든 제 개인 밴드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했다는 말씀, 합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문자로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부라는 거는 시험만 없으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시험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만산홍렵의 주인공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